자, 신경계. 자, 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라는 거예요. 신호 전달 체계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지. 그러면 신호라는 게 뭐냐? 자극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명령을, 자극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적절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신호 전달 체계를 우리는 신경계라고 불러. 그러면 신경계에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뉴런. 이건 신경세포야. 자,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요 뉴런들이 많이 모여서 신경계를 이루는 거지. 자, 근데 그러면 뉴런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조와 기능. 자, 이 뉴런은,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 자, 그랬을 때, 자, 요 위에 이걸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요게 핵이야, 핵.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가지처럼 이렇게 쭉 돌기들이 있죠. 네, 아, 요거를 가지돌기라고 부르는 거야. 가지돌기.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전체를 요거를 축삭돌기라고 불러. 자, 이렇게 구조를 보고 이름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삭돌기에서는 요 다른 신경세포체 이렇게 있다고 보자. 여기에 이렇게 요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극이 요거를 우리가 더 배우면은 시냅스라고 부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안 나오나? 아마 안 나올 거야, 시냅스는. 자, 근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자극의 전달이 어떻게 되냐면 자극의 전달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요게 구조인데 이제 기능을 한번 쭉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신경세포체. 자, 이 신경세포체는 뭐냐면 핵과 세포질이라는 게 거기에 핵이 들어있잖아. 핵과 네, 세포질이 있어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포의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자, 요게 신경세포체고 그 다음에 가지돌기라는 것은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요게 가지돌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바로 자극을 전달하는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에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이야. 자, 요게 바로 구조와 기능에서 요걸 이 기능이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 저거는 자,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에 물질이 이제 거기서 콜린이라는 자극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직은 몰라도 돼. 그냥 요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뉴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감각 뉴런이라는 게 있어. 자, 이 감각 뉴런은 모여서 감각 신경을 이뤄요. 자, 우리 감각기관 배웠지? 네, 이거 감각 뉴런은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분포해요. 감각기관에 분포를 하고, 자,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 감각을 받아들이는 뉴런이 감각 뉴런이에요. 그리고 이 신호를 어디로 연결을 하냐면, 자,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감각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게 감각 뉴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합 뉴런은 자, 연합 뉴런은 모여서 중추신경을 이뤄요. 모여서 자, 중추신경을 이룬다. 자, 우리 중추신경이 뭔지 알아? 몰라요. 뇌와 척수예요. 뇌, 척수. 그러니까 이 연합뉴런이 모여서 뇌와 척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 연합뉴런은 자극에 대한 자, 대응, 명령을 내려요.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연합뉴런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졌지. 네, 그러면 이제 운동뉴런으로 전달이 돼요. 자, 이 운동뉴런은 모여서 운동신경을 이루겠죠. 네, 그런데 자, 이 운동뉴런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면 기관들, 근육 이런 데 붙어 있어요. 자, 연합뉴런의 명령은 자, 운동신경을 통해서 각 기관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근육에 많이 분포돼 있어. 그래서 거기 봐봐. 자, 가운데 그림 보면은 반응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근육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뉴런은 주로 근육에 분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야. 자, 눈으로 사과를 보고
저 사과를 집어서 먹어야겠다 할 때 명령이 전달될 때 어때? 손에 명령이 전달돼야겠지, 집으려면. 네. 그러면은 손의 운동신경이 근육을 자극해서 사과를 집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운동뉴런이 모여서 운동신경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알겠니? 네. 네, 이게 기능이에요. 종류.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이제, 자극의 전달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거야. 자극 전달 경로. 자, 자극이 감각 뉴런에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네. 감각기관으로 와요. 자, 감각기관으로 오면은 이게 감각 뉴런에 자극을 전달을 해서 감각신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연합 뉴런으로 가죠. 연합 뉴런으로 가고 연합 뉴런에서 적절한 명령이 이제 운동 뉴런으로 전해지면 자, 이제 운동 기관이 되겠죠. 반응 기관. 이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자극의 전달 과정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신경계를 이루는 뉴런까지 배운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연합뉴런의 중추신경이라는 거를 뇌와 척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네. 중추신경계를 배울 거예요. 자,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뭐와 뭐라고요? 뇌랑 척수요. 뇌와 척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뇌의 중추신경계 구조와 기능. 자, 구조와 기능을 보면 자, 이게 뇌는 한번 그냥 이렇게 그려보자. 자, 요게 대뇌, 소뇌,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요게 간뇌, 간뇌 밑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중간뇌 이렇게 돼 있죠? 네. 중간뇌, 중뇌라고도 불렀어. 그리고 이게 연수. 연수는 좀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네. 그 밑에 중간뇌 밑으로 자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요게 척수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구조와 기능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대뇌. 우리 대뇌는 있지. 좌우 두 개 반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뇌는 고등 정신작용의 중추라고 불러요. 자, 고등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윤이가 아마 뇌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이 고등 정신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있니? 상상하는 거, 추리하는 거, 연산하는 거. 그치? 계산하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
공부하고 감정을 느끼고 등등등 이 모든 게 대뇌에서 일어나요. 언어학습, 뭐 언어, 말하기, 듣기 뭐 이런 것들 전부 이해됐니? 네, 그래서 고등정신작용의 특징은 여기서는 자극에 대한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하는 이 조절,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적절한 명령 내리고요.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해요. 등등등. 이게 대뇌 작용이야. 이렇게만 알아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간뇌. 먼저 간뇌는 우리 항상성의 징추라고 불러요. 항상성의 징추. 자, 뒤쪽에서 항상성을 배우는데 항상성은 뭐냐면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작용하는 징추예요.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징추. 그러면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일정하게 유지한다.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는 징추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어, 체온, 혈당, 뭐 체액농도 등등등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같네요. 세 번째, 손해. 자, 손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자, 균형 감각을 유지해요. 자, 그리고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몸의 자세와 균형 조절이야. 술 먹은 사람들 비틀비틀한다 그러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 그 술에 있는 알코올이 소뇌를 마비시켜요. 소뇌를 마비시키니까 사람이 똑바로 못 걷고 비틀비틀 거리게 되고 막 걷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소뇌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요게 그 다음. 자, 이제 중간뇌부터. 중간뇌는 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눈에서. 자, 거기 봐봐. 중간뇌.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자, 동공과 홍채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동공과 홍채 변화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병원에 가면 눈 뒤집어 까고 이렇게 빛을 쫙 비추지 후레쉬 같은 걸로. 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뇌가 살아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뇌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빛이 들어오면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홍채가 쭉 좁아져야 되거든. 그 동공이. 그게 바로 중간뇌에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는 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눈, 코, 입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연수 코에서 일어나는 게 뭐겠어? 호흡이잖아. 네, 그치? 봐봐. 자, 호흡, 소화, 심장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 유지 활동. 네, 심장 박동, 호흡 운동 또는 소화 운동. 자, 생명 유지, 생명 유지를 조절을 해요. 등,
생명활동. 그죠? 그래서 연수가 손상되면은 그냥 죽는 거야. 심장이 멈추고 호흡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연수에서 또 자, 코나 입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 그랬잖아. 그치? 네. 자, 거기 봐봐. 기침, 재채기, 기침, 재채기, 눈물, 다음에 등등, 눈물 등이라고 할까요? 눈물 등.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눈, 코, 입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척수는 자, 이제 척수가 무슨 역할이냐면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뇌와 말초신경 사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말초신경도 배워야 돼. 지금 우리는 중추신경을 배우는 거거든.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신호 전달한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척수예요. 그리고 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척수에서 일어나요. 자,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 이렇게 나와 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중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모두 척수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제 하윤이가 이런 거야.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얼굴 쪽으로 야구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그 공을 보자마자 얼른 고개부터 숙여야 되겠지, 안 맞으려면. 네. 그래. 그리고 나서 그 공이 빗나간 다음에 어유 맞을 뻔했네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아 저기 야구공이 날아오네 이게 얼굴에 맞으면 아플 거니까 피해야지 하고 고개를 숙일 때 이미 맞아 있어. 그러면 이미 대뇌에서 아 저게 위험한 거니까 피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맞는단 말이야. 근데 이 척수는 대뇌가 작용하기 전에 공이 날아오는 걸 우선 봤어. 보기만 해도 얼른 얼굴을 숙여야 돼. 그러면 뇌에서 야 피해라고 하는 명령을 주기 전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얼른 고개를 숙인 다음에 공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어우 저 공에 맞았으면 아플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그래서 몸을 위험으로부터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척수의 작용이에요. 알겠니?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중추신경계 끝이야. 그래서 그 책대로 그림하고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는 끝났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를 배워보자. 자, 말초신경계는 우리 온몸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온몸에 퍼져 있어. 온몸에 퍼져 있어. 자,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
자, 요게 말초신경계예요. 그러면 말초신경계는 자, 거기 보면은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이제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 내린 명령을 가는 기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은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 즉 가는 기관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초신경계야. 근데 이 말초신경계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말초신경계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두 가지로 돼 있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고 얘네는 각 내장에 연결돼 있는 신경이에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 대뇌가 조절할 수 없어. 자,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대뇌 직접적인 명령 없이라고 나와 있죠. 네. 명령 없이 자,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을 해요. 내장기관 운동을 조절한다. 자, 왜 이게 대뇌 영향을 받으면 안 되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우리 심장이 뛰는 거를 대뇌가 작용을 한다고 해봐. 야, 너 심장 이제 뛰지 마. 이렇게 명령 내린다고 심장이 안 뛰나? 아니요. 아니잖아. 뭐 그건 그대로 돌아요. 그리고 야, 너 피 더 이상 돌지 마. 그런다고 막 피가 안 돌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뇌가 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뇌 작용 없이 그냥 내장들의 운동신경, 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조절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냐?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밥을 먹고 쉬고 있는 상태는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이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상태하고 어떤 것이 흥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 상태는 있지. 이렇게 알면 될 거야. 상태는 교감신경,
신경은 흥분 상태, 우리 몸에. 안정한 상태. 이거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쉽게 흥분한 상태다. 그러면은 우리 막 화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어때? 목소리 커지지? 네. 그리고 막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쳐다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 친구랑 싸울 때도 흰눈으로 쳐다보면 너 왜, 뭐, 눈 부라리고 있어? 막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 그리고 네. 어때? 막 싸울 때 되면은 호흡이 막 거칠어지지. 씩씩거린다 그러지. 네. 그리고 또 어떠냐면 호흡도 거칠어지고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래. 그쵸? 심장이 빨 뛰어. 그리고 막 흥분해 있으면은 소화 잘 될까? 아니요. 안 되지. 네. 그래, 그런 게 전부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을 때 우리 몸의 상태야. 그러면 봐봐. 자, 동공, 눈 부라린다 그럴 때 동공 크기. 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동공은 커진다야. 여기는 작아진다. 그 다음에 호흡. 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숨이 그냥 헐떡거린다고. 그래서 호흡이 빨라져요. 근데 우리가 안정한 상태에서는 숨도 천천히 쉬지? 네. 호흡 운동이 촉진, 억제 이렇게 나와 있어. 심장 박동. 자, 심장 빨리 뛰어요. 증가한다야. 그리고 여기는 감소하죠. 천천히 뛰어. 그 다음에 소화 운동. 소화는 얘는 억제가 돼요. 여기는 촉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막 친구랑 싸우고 막 그럴 때는 소화도 안 돼. 그치? 네. 그런 거야. 그래서 교감신경은 이렇게 알아두면 돼. 우리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안정한 상태로 만든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장 넘겨봐.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여기까지 배울 거야, 하윤아. 네. 그리고 그 다음 호르몬하고 항상성 배우면 끝나버린대. 자, 오늘 다 배워버릴까? 네. 다 해도 되겠어? 네. 그래. 다 하자, 그냥. 네. 어,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처음부터 들어가든지 하지 뭐. 네.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라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의식적 반응. 자, 의식적 반응은 이거는 뇌가 관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뇌가 관여한다. 뇌가 관여하는 반응이고 과거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자, 요거를 과거 경험은 빼버리자. 자, 요거 빼고 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라 그래서 자, 대뇌가 반응의 중추라고 하는 거야. 대뇌가 반응의 중추. 알겠니? 네. 대뇌가 반응의 중추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눈으로 보고 이거를 잡는다 등등등. 그러면 눈으로 보고 저게 물건이 있으니까 잡아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또는 이런 거잖아.
주전자로 물컵에 물을 따라요. 그런데 물이 쭉 따라지다가 넘치기 전에 그만두지. 네. 이런 것들은 다 되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적 반응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 한번 보자. 자극이 왔어. 경로는 자극이 감각기관으로 가겠죠. 네. 감각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눈, 코, 귀, 입, 뭐 이런 피부 감각. 그러면 감각기관으로 가면은 감각 뉴런에 의해서 감각신경으로 전달돼요. 그러면 감각신경에서 자, 연합신경이 바로 대뇌란 말이야. 대뇌. 이게 연합신경이에요. 뇌와 척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대뇌에서 명령을 이제 전달해야 되겠지. 네. 그 명령이 운동신경으로 전달되는 거야. 자, 운동신경으로 이제 전달된 게 반응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반응기관이 근육이에요. 근육. 거기에 근육이라고 써 있죠. 네. 근육으로 가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쳐. 여기에 대뇌가 들어가 있지. 네. 네, 이런 걸 의식적 반응. 그 다음에 무의식적 반응. 이거를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 자, 중추는 뇌가 관여 없어요. 그래서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자, 중추는 척수나 연수 또는 중간뇌, 척수나 연수, 중간뇌 반응이 바로 무조건 반사예요. 자, 중간뇌에서 동공 크기 조절해 라고 해서 대뇌가 명령하지 않아도 빛이 양이 많으면 동공이 축소가 되거든 그냥. 그리고 딸꾹질하거나 또는 재채기 할 때 야, 대뇌가 너 재채기 해 라고 하면 재채기 하나? 아니잖아. 아니요. 그래. 그 다음에 척수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으로부터 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모두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봐봐. 척수에서는 자, 우리 뜨거운 물체가 손에 닿았을 때는 어때? 얼른 피하지 우선. 네. 뜨거 하면서 피할 때 먼저 피한 다음에 뜨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야 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손가락을 탁 잡으면 뭔지도 모르게 얼른 피하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랬네 라고 하지. 어떤 사람이 네. 손을 딱 치면은 깜짝이야 하면서 손을 빼는 건 아니잖아. 네. 이렇게 몸을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이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뇌에서 판단을 하기 전에 몸은 먼저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떠냐면 자, 똑같아. 감각기관을 감각기관을 자극하면 감각신경이 이제 대뇌로 보내지 않고 여기에서는 척수로 보내요. 척수 또는 연수, 척수로 보내고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을 거쳐 반응기관으로 가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이 무조건 반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호르몬도 보자.